안녕하세요. 가평 휴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소세지 만들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정지만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 휴식 아카데미에서 소세지 만들기를 강의하고 있는 정지만이라고 합니다. 가평 지역의 농산물과 우리나라 한돈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고 맛있게 소세지를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다양한 소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그에 앞서서 간단히 소세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여기 소세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소세지는 크게 분류를 할 때 그 입자형 소세지, 유화형 소세지 크게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자면 가열해서 드시는 소세지, 생소세지, 발효건조 소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제 소세지까지 지금 제가 대표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여기서부터 설명드리자면 그 유화형 소세지의 대표적인 그런 종류인데요. 그 독일 뮌헨의 바이스보스트라고 하얀색 소세지입니다. 아질산염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옥토버페스트 축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소세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실습할 때 만들었던 브랏버스트, 그리고 이 앞에 말려 있는 이 미터 소세지, 그러니까 말려 있는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또아리 튼 걸 미터 소세지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뉴렌베르 소세지는 손가락 사이즈로 링크를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왔고요. 지금 앞에 소개해드리는 요런 소세지 종류가 독일 소세지고, 이쪽에 약간 빨간색 나는 게 스페인의 초리조 소세지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저 폴란드의 킬바사 소세지고요. 이쪽에 있는 게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제품이 그 독일 레버käse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뮌헨 지역에서 많이 먹는 그런 그 케이싱에 채우지 않는, 우리가 식빵 구우는 그 식빵 틀에다가 제가 넣어서 구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은 유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소세지를 그 입자형 이런 브랏버스트 반죽을 만들어서 틀에 넣고 다른 야채랑 넣고 채워서 만드는 이런 입자형 미트로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떡갈비 양념을 이용해서 제가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만들어 왔고요. 소세지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신기한 제품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스프레더블 소세지라고 해서 빵 발라 먹는 소세지예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요거는 닭고기 가슴살을 이용해서 만든 그 치킨 소세지. 그리고 요쪽 제품, 요 제품들은 그 독일 전반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많이 만드는 그런 소세지 종류인데요. 비어신켄이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프레스햄을 갖다가 비어신켄 이런 제품으로 많이 응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옆에 있는 그 소세지는 그 헌터 소세지, 약트부어스트라 그럽니다. 햄과 소세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세지고요. 이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죠. 요건 시중에 제품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편육하고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에요. 슐츠라고요. 젤리 소세지라고 그럽니다. 돼지의 껍데기, 족발, 그리고 돼지 머릿고기 같은 거를 7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콜라겐을 부드럽게 만든 이후에 양념한 다른 고기들이랑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편육 스타일의 그런 소세지인데, 편육을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고 독일, 유럽 지역에서도 이렇게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탈리아 제품인데요. 이게 에어드라이 코파라고 돼지 목살을 염지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는 제품입니다. 와인 안주로 상당히 어울리고요. 이게 보관이 오랫동안 돼야 되기 때문에 염도가 상당히 이렇게 있어서 이런 제품들, 건조 제품 드실 때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제품이 페스트람이라고, 우리가 그 와인바나 이런 데 가서도 있겠지만 그 루벤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그 제품이 이 페스트라미라는 제품이고요. 이 앞에는 살라미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냐, 이렇게 TV에서 볼 때는 되게 큰데, 뭐 길쭉하고 큰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 와인셀러에다가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해봐야 또 수업을 할 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와인셀러에다가 아주 소량씩 테스트를 해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지금 바베큐 타입으로 만든 그 베이컨 구이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베이컨식으로 염지를 해서 그 과열 온도나 양념을 갖다가 바베큐 하는 식으로 양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동그란 망이 씌어 있는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요즘 많이 시중에도 나와 있죠. 잠봉 블랑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 건데 잠봉 블랑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 웨버 훈제 스모커에다가 제가 한번 가열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훈제 향이 배게. 마찬가지로 얇게 잘라서 프렌치 브레이드에다 넣고 버터를 잔뜩 넣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코파 이 제품을 얇게 썰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육포. 이거는 우리나라식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걸 왜 만들어 봤냐면 이 겉에다가 그 가평의 잣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요 육포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품을 보시면은 그 돼지고기 족발로 만든 그런 학센이라는 요리고 아이스바인. 그러니까 아이스바인, 학센 다 같은 그 돼지고기 족발 요리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많이 나누더라고요. 아이스바인 같은 경우는 저기 베를린 지역에서 많이 먹고요. 학센은 저기 뮌헨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약간 방법을 약간 바꾼 건데요. 똑같이 동일하게 염지를 해서 학생 같은 경우는 가열 후에 오븐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서 겉에가 이렇게 예 바삭하게 구운 제품이고요. 아이스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족발 삶듯이 삶아가지고 바로 썰어서 그 오니언 소스랑 드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삶기 전에 훈제를 한번 했어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육가공품 훈제한 제품을 상당히 즐기시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제품들을 수업 때 다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하여튼 그 제가 가평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알려도 드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한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시지를 만드나요? 네, 오늘은 브랏부어스 소세지를 만들 텐데요. 브랏부어스 소세지는 전통적인 그 독일 대표적인 소세지 하나로 다진 고기를 소금으로 양념을 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스파이스를 넣고 잘 섞은 후에 그 돼지의 창자나 양 창자에 갖다가 채워 넣어서 팬에서 구워 먹는 그런 종류의 소세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실습 환경이 프라이팬에서 구울 텐데요. 그릴을 이용해서 바베큐를 하실 때 같이 구워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이 브랏버스 소세지는 돼지고기 위주로 하지만 원래 전통적인 브랏버스 소세지는 송아지하고 돼지고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송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돼지고기를 주로 이용해서 그 브랏버스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오늘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이용한 브랏버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전에 여기 실습했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베이컨도 함께 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베이컨과 돼지고기가 소개되시는데 나머지 간단한 재료들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주 재료로는 그 돼지의 앞다리 그리고 베이컨, 그러니까 삼겹살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훈제한 베이컨이 들어가고요. 여기 다진 대파, 화이트 와인, 흑설탕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고수, 흰 후추, 그리고 그 검은 후추, 그리고 소금으로는 한주 소금, 그리고 저기 인산염, 비타민 C가 들어갑니다. 도구들도 간단히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소세지를 만들 때 그 저희가 만들고 난 후에 양념된 고기를 채워서 창자에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핸디형 스토퍼가 필요하고요. 소세지를 그러니까 채워 넣고 나면은
공기를 빼줘야 되는 이 프리커. 굳이 프리커를 안 써도 되고 집에 어떤 바늘 같은 게 있으면 바늘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 고기가 이제 익었는지 소세지가 익었는지 이게 안에 온도를 체크해야 되는 이 심부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빠졌네요. 요거는 이 재료들을 정확히 계량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저울인데 요 미세 저울이라 그러고요. 왜 미세 저울을 쓰냐면 저희는 1kg씩 실습을 했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염도 때문에 꼭 미세 저울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센 향을 좋아하면 좀 더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스파이스 상관없어도 소금 때문에 꼭 미세 저울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 고기 먹는 실인데 이거는 뭐 간혹 만들다가 이렇게 소세지 앞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적으로 쓰실 때 그 묶어 주시면 되고 알뜰 주걱 고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양념한 고기가 보울에 남아 있으면 깨끗하게 긁어서 안에다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알뜰 주걱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못 보던 재료가 있어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자면. 예. 오늘 양념한 그 브라포스트 반죽을 채워 넣을 그 케이싱이라 그러는 창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좀 다소 커 보이는 게 돼지 창자, 돈장이라 그러고요.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양창자, 양장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 인터넷 뭐 녹색 창에다가 돈장, 양장 이렇게 치시면은 금방 구매하시기 쉽게 이렇게 검색도 되는데 돈장, 양장 이거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수화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예, 돈장 같은 경우는 워낙 질기기 때문에 쓰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바로 수화를 시켜도 되지만 그 양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하루 전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늘 그 실습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 돈장을 주로 사용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들어 먹을 때는 양장을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장이 얇지만 훨씬 더 식감이 좋거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소세지 만들기 전에 고기를 어떻게 손질했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마트에서 이 껍데기 있는 앞다리를 사왔는데요. 소세지 만들 때는 고기 손질할 때 이 껍데기 부분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껍데기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는데 콜라겐이 부드럽게 드시려면 70도까지 오랜 시간 가열을 해야 되는데 소세지는 그 익힐 때 한 돈장에다가 채웠을 때 익힐 때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절대 콜라겐 껍데기가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먹을 때 많이 불편하고 질기기 때문에 껍데기는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지방까지는 저희가 다 사용할 겁니다. 고기 손질해 볼게요. 고기는 이런 식으로 껍데기 제거가 다 됐고요. 제거가 됐으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고기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 그 잔뼈가 있을 수 있어요. 뼈가 소세지 케이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가 상할 수 있으니까 뼈가 있는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잘 하시고요. 간혹 고기 표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단단한 이런 결체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거를 좀 해주세요. 제거가 됐으면 저희가 소세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이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온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고기가 저희가 이거 찍느라고 밖에 나와 있어서 고기가 좀 많이 온도가 올라간 상태예요. 이거를 한 0도씨까지 떨어뜨리는 0도씨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깍두기를 잘라서 냉동실에다가 한 1시간 가량 넣어서 온도를 좀 다운시킬 거예요. 뭐 얼마나 이걸 갖다가 크게 자르냐 작게 자르냐 궁금하실 텐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 사이즈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고기는 빨리 얼어야 되니까 표면적이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펼쳐서 냉동실에 1시간가량 넣어서 냉을 좀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베이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이컨도 이런 식으로 같이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1시간 후에 갈아서 소시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냉동한 고기를 준비해봤어요. 1시간 동안 냉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집에서 얼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 얼면은 충분히 국수처럼 잘 이렇게 나오게끔 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얼은 고기를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고기를 갈 때는 난 성격이 깔끔해 해가지고 지방, 고기 따로 분리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섞는 작업 때문에 잘 섞이려면 갈 때서부터 섞어서 갈아야지 그 소세지가 맛있게 잘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얼어 있어서 좀 부슬부슬하게 부셔지는데요. 이렇게 해도 뭐 만드시는데 지장이 없지만 좀 국수처럼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우리 실습할 때 해보셨겠지만 손이 많이 시렸거든요. 자, 지금 저희는 소세지를 맛있게 만들 도구, 그러니까 고기 가는 민서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갖다 냉동에다가 냉을 먹여서 갈았지만 그 집에 이게 이런 기계들이 다 없거든요. 그때는 그 수업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갈아진 고기를 사오셔서 그 아까처럼 아까 그 깍두기를 썰은 고기 냉 먹이듯이 냉동고에다가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그러니까 냉을 먹였다가 그 다음에 양념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될까요? 예, 고기 양념, 갈아진 고기 양념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소금 양념을 할 겁니다. 소금 양념을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염지라는 과정 때문에 그 소금을 먼저 넣는 건데 염지를 함으로써 그 고기 안에 있는 이런 소금에 녹아 나오는 이런 단백질들이 녹아져 나와서 나중에 끈끈한 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풀 역할을 하는 그런 악효 성분들이 빠져나와야 소세지를 나중에 익혔을 때도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소세지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세지 모양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탱글탱글한 식감을 또 갖게 해줍니다. 자, 이제 양념을 해볼까요? 먼저 소금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양념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주물르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수업하면.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소금이 이게 이렇게 좀 강하게 주물르시면은 이게 점점점 끈적거리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주물르신 이후에 나머지 부재료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주물를 때 손이 굉장히 시려워요. 정상이에요. 예. 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유리볼에다 조그만 데다 하는데요. 실장님 저 큰 볼 좀 주시겠어요? 합쳐가지고. 자. 자, 이걸 이제부터 주물를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실 때 다른 재료보다도 얘네들이 좀 잘 녹고 그래야 되니까 와인 처음에 집어넣으시면 좋고요. 화이트 와인, 그리고 여기 지금 흑설탕도 같이 집어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주물러 보실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잖아. 네. 자, 이제 저랑 또 교대하시죠. 이게 이런 손 시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업장에서 대량으로 이거보다 좀 큰 양 10kg 이상 할 때는 손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데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집에서 요즘에 이런 홈베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소형 믹서들이 집에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믹서에다가 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수업 때 진행을 했었는데 손으로도 하지만 손이 많이 시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섞는 것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섞는 거는 이 볼에서 다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재료는 네, 지금 이게 고기가 염용성 단백질, 그러니까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물질이 나올 때까지 주물러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염지인데 좀 더 해야 돼요. 볼까요? 자, 벌써 끈적끈적해졌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예, 손가락 끝에만 살짝 대보세요. 끈적끈적하죠? 이 정도까지. 역시 기계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소금으로 끈적끈적거리는 그 악효물질이라는 염용성 단백질이 다 추출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 부재료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 비싸니까 항상 이 알토주걱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서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녹아있는 뭐 이런 뭐 액체 비슷한 이런 물체가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열을 가하면 염용성 단백질이 그 다 잘 녹아져 나왔기 때문에 모양을 유지하는데 풀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네. 이건 좀 버리고. 자, 요 다음 과정이 이제 여기 보면 계량해 놓은 이 스파이스 종류. 아까 제가 재료 소개할 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저 코리안더라는 그런 고수 씨앗이 들어가요. 근데 고수 씨앗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랑 고수가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소세지 레시피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씨앗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분쇄해가지고 분쇄기에다 갈아서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료들을 다 분쇄한 재료들을 여기다 섞어 놓은 거고요. 그 흑후추 조분이라고 해서 다소 거칠게 이렇게 빻아 놓은 게 판매가 되는데 그거를 좀 쓴 거고요. 자, 이렇게
양념들을 다 넣고요. 이제는 열심히 손으로 이제 치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브락버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수업 때 아셨겠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아셨겠지만 아질산나트륨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드실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만들고서 하루 이내에 드시는 그런 햄버거 같은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많이 차가워요. 예. 이렇게 섞고 나서 최종 온도가 한 3도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서 할 때는. 대량으로 할 땐 한 6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집에서 손으로 반죽할 때는 3도 정도에서 끝내는 게 상당히 좋아요. 야, 오늘 소세지 잘 나오겠네요. 예. 섞기도 잘 섞어졌고 고기도 좋고. 예. 갈등 주고. 자, 이제 이거를 채워볼까요? 조그만 스토퍼에다가, 여기 조그만 작은 스토퍼에다가 충전을 할 때는 여기다 직접 넣는 것보다 이런 비닐백에다가 먼저 양념한 고기를 넣으시고 여기다 채워 놓으시는 게 바람이, 기포,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가 안 생겨요. 보면은 안에 기포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베이킹 할 때 많이 쓰는 도구죠? 짤주머니. 네, 짤주머니 맞아요. 한 400에서 500g씩 정도 여기 채워 놓으시는 게 작업하시기는 좋습니다. 예, 그 정도에서 한번 하죠. 여기 장갑 벗고 이제 할까요? 여기 지금 보시는 돈장 케이싱 같은 경우는 양장도 그렇고 항상 맨손에 만지시는 게 좋아요. 장갑을 끼고 만지시면 여기 표면에 뭐 기름도, 지방 아무리 제거했다 그래도 지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에서 계속 미끄러나고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 끝에 좀 요만큼 잘라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이 안쪽으로 뒤를 꽉 눌러가지고 채워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초반에 물에다가 불려놨던 그 케이싱이에요. 케이싱을 물에다가 불려놨다가 쓰는 건데, 케이싱은 그 동물 창자를 손질해 가지고 한번 건조시켰다가 소금에다 절여서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보시면은 소금들이 겉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게 되면 다루기도 어렵고 상당히 짜요. 그래서 건조된 상태에서 소금에 절여 있는 케이싱을 물에다가 잘 불려서 쓰셔야 나중에 그 소세지 만들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불려 있어야 여기 잘 들어가요. 보시면.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을 묶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는 게 여기 지금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묶고 하시려면 이거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공기를 뺀 후에 예, 나오는 거 보이면 그때 묶으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한 손으로는 펌프질을 하고 네. 한 손으로는 창자랑 네, 나오는 압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네. 예. 저는 이렇게 소세지 익히기 전에 요 색깔 나왔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브라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독일에서 식사로 많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식사로 드시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떡볶이. 브라포스트를 이용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커리버스트라고 카레 소스를 이용해서 구운 브라포스트 위에다가 카레 소스를 끼얹고 카레 가루를 뿌려서 감자 요리랑 같이 먹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떡볶이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대선 그들 선거 기간 때 유세할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 커리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표를 좀 얻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단계 또 한번 예, 좀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시장님 한번 해볼까요? 잘하시잖아요. 한 번 반, 뭐 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우는 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잡이세요? 네, 네, 오른손. 여기다가 놓고서 온몸에 기를 모아서 꽉. 자, 더 꽉. 거기 뒤에를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예, 예, 돌리면서.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잘 채워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분들이 하실 때는 그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채워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다가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여기다 끼워주세요. 공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채우는 걸 한번 만져보세요. 이걸 또 너무 안 채워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요렇게 요 정도 들어가는 정도 약간 반발감이 시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해주세요. 손으로 만져가면서 역시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아요. 간혹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공기가 들어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공기가 들어갔고요. 공기 빼주는 저기 바늘로 갖다 공기를 빼주시면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 브라보스 종류는 우리가 이전에 같이 실습해봤던 유화형 소세지랑 다른 점이, 유화형 소세지는 그 우리가 소세지 모양을 링크를 지어서 이렇게 꼬는 걸 링크 짓는다 그러는데, 링크를 지어서 한번 삶거나 찐 후에 다시 팬에 굽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브라포스트는 바로 구울 거기 때문에 또 너무 팽팽하게 채우면 하나씩 끊을 거거든요. 끊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팽팽하게 안 채우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한번 맞아. 됐으면 앞에다가 손을 딱 대가지고 어느 정도 앞으로 반죽들이 밀려 나오게 한 상태에서 체결해 주세요. 케이싱을 좀 더 끊어야 되겠네요. 스톱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케이싱에 고기 반죽을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예, 이제 링크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세지 모양 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공기 빼는 거 말씀드렸어요. 공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찔러가지고 빼셔서 링크를 지어도 되고요. 뭐 모양을 다 꼬은 후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봐가면서 공기를 빼셔도 돼요.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이런 식으로 찔러서 빼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찔를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면은 나중에 익힐 때 고기 반죽이 새어나오거나 하진 않는가요? 예, 새어나오진 않고요. 아까 제가 염용성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그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 안에서 다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링크를 칠 텐데요. 링크는 보통 브라포스 한 15cm 정도로 링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었네요. 어떤 거냐면 돼지 창자 돈장은 상당히 질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채울 때 너무 빵빵하게 채웠다 그럼 뒤로 살짝 밀어 놓으면 뒤로 밀려요. 예. 이래가지고 돈장이 우리가 교육하기도 좋고 다루기도 상당히 쉬운데, 그 양장에 비해서 돈장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질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돈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돈장도 바삭하게 구우면 맛있어요. 자, 15cm 정도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됐으면은 위로 돌려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됐다 싶으면은 밑으로 위로 한번 감았으면 밑으로 다음번엔 감고 이런 식으로 링크를 줘주세요. 요번에 위로 올려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야 될까요? 헷갈리네요. 위에요. 예. 요 다음번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끝에가 이만큼 남죠.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링크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에 묶어주는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 표면을 살짝 말리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말리는 것보다 주로 만들어서 바로 시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아,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보시고 공기가 좀 다소 많이 들어가 있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찔러서 공기를 빼주세요. 유아용 소세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를 갖다가 안 묶어줘도 그 삶기 때문에 모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 끝에 남는 거는 나중에 구워 먹어보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공기를 한 번씩 빼볼게요.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찌르냐 뭐 그런 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살라미나 그러니까 발효 건조 소세지 살라미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 중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를 보지 않고 막 찔러주는 과정을 하는데 이렇게 익혀 먹는 쿡 소세지 같은 경우는 프레시 소세지나 쿡 소세지 같은 경우는 익는 과정 중에서 그 여기 에어 포켓 때문에 뭐 터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로 육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육즙이나 지방 이런 식으로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위로 끝에 잘라줬는데 굳이 안 잘라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곱창 같은 거 잘 구워 먹잖아요. 예. 여기 불 좀 올려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소세지를 굽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구워볼까요? 불을 제가 올릴게요. 네. 초기에는 강불로 하시고 소세지 익힐 때는 중약불로 해주세요. 열을 좀 예예예. 기름을 그렇게 많이 두르진 않았어요. 익으면서 여기에서도 지방이 어느 정도 그 케이싱하고 이 끝부분을 통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체는 많이 두르지 않았어요. 기름 자체는 많이 두르지 않았어요. 자, 이제 자 열이 받았죠?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세 개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세지는 뭐 겉에가 노랗게 되면 다 익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 안의 온도까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식품 위생 때문에. 그래서 안의 온도가 68도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균들, 특히 그 대장균들이 다 사멸하는 온도거든요. 그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들은 72.5도까지 올린다 그럽니다. 모든 세균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이 완전하게 변성하는 온도가 72.5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대장균까지 죽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68도에 마무리할 거예요. 아까 기포 빼주는 그 프리커로 좀 뚫어놔가지고 이게 거기서 물하고 우리가 고기 자체에 있는 수분하고 지방이 배어나와서 약간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후라이팬에 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그 바베큐 그릴에 하신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자신감 있이 마음껏 해보세요. 뚜껑을 덮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면? 예, 뚜껑을 좀 덮는 게 좋고요. 만약에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앞뒤 상관. 네, 지금 이거 익고 있으니까 제가 참고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소세지 만드는 과정은 햄버거 만드는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갈은 고기에 양념하고 원하는 스파이스를 넣고 잘 섞어서 조리를 하면은 뭐 소세지 햄버거가 나오는데 그 전체 과정이 다 아주 비슷하지만 가장 틀린 점이 온도 관리예요. 아까 초반에 손질한 고기를 냉동실에다 넣어서 온도를 다운시켜서 그 이후에 우리가 소금을 넣어서 염용성 단백질을 추출을 해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재료를 넣어서 케이싱에 채워서 지금 익히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햄버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소금
냉각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가 소금을 넣어서 염용성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햄버거는 이렇게 소세지처럼 염용성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만들면은 식감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 주시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입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세지랑 햄버거랑 만드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15분 정도 지났어요. 한번 온도를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자, 소세지 잘 익은 것처럼 보이고요. 자, 안에까지 딱 중간까지 찔러서 온도를 한번 볼게요. 70도가 넘어가니까 다 익었어요. 이제 불 끄고 접시에다가 놓고 우리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브라트워스트랑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리는 그런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그 독일식 저먼 포테이토 샐러드랑 여기 보시면 사우크라우트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사우크라우트 한 가지 준비했고요. 요건 적채로 만든 거고 그 옆에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 사우크라우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베이컨하고 양파를 같이 볶아 넣은 그런 사우크라우트입니다. 여기 지금 소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커리 소스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영국군이 그 베를린에 이렇게 주둔해 있을 때 그 베를린에 있는 소세지 기술자가 그 영국군 장교한테 커리 파우더를 얻어서 그때서부터 그 커리버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역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만든 소세지에 비해서 70년밖에 안 된 커리버스트 소스라 그래요. 자, 이렇게 커리버스트 하나는 커리버스트로 드셔보시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소세지로 한번 드셔보세요. 커리 소스를 뿌리고 이렇게 자, 오늘 만든 브라트워스트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일식 구이형 소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